어떤 저희의 이제 정책 각 초점 분야에 대한 정책 성명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숙지하지 않으시고 그냥 뭐 이거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안 되는 건데 모르시고 계속 작업하시는 거나 사실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재단에서 원하는 것들을 그리고 현장에 또 계시는 것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맞춰서 좀 더 성공적으로 탄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를 저희가 같이 고민해 봅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50인 이하 클럽 정기 모임은 가능하시군요.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정기 모임하셨고, 제가 우선은 그러면은 그 마이 로타리 접속이 좀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 좀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제 마이 로타리 웹페이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지를 잘 이 정보를 몰랐었는데 이제 바뀌고 나서 보조금 센터라든가 그랜 센터라든가 들어가는 마이 로타리 접속하는 게 되게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아마 한국지국에 많이 문의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서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면 보조금 서명이나 아니면 뭐 1차 담당관을 바꿔주세요 뭐 하는데 마이 로타리 접속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저희에게 문의를 저에게 이제 메리 선생님이나 저한테 해당 지구 담당 직원에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지금보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글 자료나 이렇게 나오면 더 보내드릴 건데요. 그 아시는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예전에는 글로벌 보조금이 승인이 되시고 나서 저한테 승인 이메일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은행 정보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면 은행 통장을 개설하시고 그거를 이제 입력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재정 그 프로그램이 사실 크죠. 그러니까 뭐 보조금뿐만 아니라 뭐 폴리오부터 해서 저희 로타리 전체, RI 전체에 이제 재정 그 파이낸스 프로그램들을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쪽에도 더 이제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들은 뉴스는 이제는 그 글로벌 보조금을 신청하실 때 이제 여태까지는 통장을 어떻게 보면 GG 건마다 다 새로 막 만드셔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클럽이나 지구에서 쓰고 계신 한 통장으로 이미 시작하실 때 글로벌 보조금 신청서를 하실 때 통장 정보를 넣어 놓으시고 저희가 리뷰를 해서 그게 승인이 나면 그냥 기존에 넣으셨던 걸로 바로 이제 프로세스가 되도록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줄이고 승인되고 나서 지급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줄이고 프로세스를 조금 더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고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글로벌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부분 중에 코로나 신청서 아직도 받고 있나요? 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마지막 주에 현금 보조가 50%가 이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6월 마지막 30일까지 제출하시는 거에 한해서는 현금 50%를 기존대로 해드려라고 하는 것 때문에 6월 마지막 주에 정말 저희 재단 부서에 보조금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직까지도 6월 달에 신청서가 막 60개씩 오고 그렇게 한 동료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오늘 또 하나 사전 심사 요청하신 거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한데 이제 잘 모르시고 지구 쪽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셔서 신청서를 내신 것 같은데 한국이나 뭐 열화상 카메라나 마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방의 학교에 학생들이 한 학교에 한 100명밖에 안 되는 데는 예산이 적어서 그런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 못하고 이제 손으로 다 체크하고 그러니까 10개 정도 학교에 이거 카메라를 다 배포하고 싶습니다라고 한 신청서를 내셨는데 코로나 관련되어서 있는 의료기기나 열화상 카메라나 뭐 마스크든 PPE든 모든 것들은 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계시고 상대하고 계시는 그 의료시설에만 공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고요. 뭐 노인 요양 시설 뭐 여러 가지 그 노숙자 쉘터라던가 뭐 다문화 계신 곳이라던가 이런 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로타리 회기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로타리 회기 기준으로
7월 1일 전에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5월 중순에 이제 이미 다 그 해당 연도에 사용돼야 될 세계기금이 다 소진이 돼서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있었던 신청서들, 장학금만 해도 신청서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150개, 200개 정도 됐고, 뭐, 해서 한 200개 정도 되는 신청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올해 회기, 20년도, 21년도에 월드펀드 세계기금으로 승인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홀드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올해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써야 될 돈도 이미 많은 부분이 작년 거를 승인된 거를 이렇게 매칭해 주다 보니까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좀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하면서 로타리 분들께 어떻게 업데이트를 드려야 되나 얘기를 저희가 이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사님들을 또 계속 회의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현금 기부가 매칭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세계기금이 최소 15,000불 미화로 15,000불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가이드라인도 없어졌죠. 그래서 그냥 뭐 현금으로만 하셔도 되고 DDF로 하셔도 되고 이제 최소로 15,000불을 맞추셔야 되는 이제 그것도 없어졌고 국제 스폰서가 30%를 재정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도 30%에서 이제 10%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보조금을 통해서 이렇게 여행을 하셔야 되고 방문하셔야 되고 하는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로타리 지원 뭐 직업연수 같이 BTT 아니고 저희는 자비로 원래 글로벌 보조금 예산에 잡은 거 없어요. 자비로 그냥 하려고 그랬어요. 라고 한 것이 있으셔도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자제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사실 글로벌 보조금 준비하시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시고 아니면 제가 심사할 때 좀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십사 하는 것들을 제가 우선은 7개를 뽑았어요.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부하는데 비대면 수업하는데 아이패드나 뭐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 제공할 수 있냐, 그 글로벌 보조금으로 다 되느냐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우선 짧게 답변을 드리면 예, 가능합니다. 승인 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짧게 요약을 드리면 그 기자재 주는 것만에 집중을 하시고 다른 뭐 연수라던가 이게 서류가 부족하면 100% 안 됩니다. 왜? 연수나 뭐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사용하는 걸 가리키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배포 수준으로 하면 지구보조금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이유로 여러 건이 거절이 현재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같은 프로젝트인데 어떤 거는 거절이 되고 어떤 건 승인이 되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살릴 수 있는 건 제출하실 때 필히 이거를 그냥 배포 차원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뭐 어떤 곳은 2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상담교사가 방문하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게 되던 이제 그리고 단순히 컴퓨터를 주고 뭐 USB를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로 학생들이 정말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거라던가 학습 능력의 향상이라던가 어려움이라 이런 거를 교사가 만나지 못하지만 어떻게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서들도 내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다 잘하시지만 또 제가 또 듣기에는 편하고 잘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시지만 아직도 되게 어려워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수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없는데 그냥 뭐 300명한테 태블릿 300개 이렇게 해갖고 하나에 뭐 20만 원씩 곱하기 300 해갖고 이렇게 얼마죠? 6만 불인가요?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다른 서류들이 들어가야 될 때 교사분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아이들과 또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는 뭐가 있나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계속 배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기회가 없으셨다던가 예산이 부족하셨다던가 하는 거를 저희 보조금으로 그게 또 저희는 이제 역량 강화로 보니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수의자도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교사진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엄청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주의 차원의 프로젝트의 사실 기본의 수혜자분들은 아직 어려우시고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요. 이제 그 인력을 더 이렇게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차원으로 그런 것들은 사실 뭐 거의 필수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역사회 필요평가서를 통해서 좀 수혜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파악이 되는,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개발 정도가 이렇게 향상 정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도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고, 준비를 그냥 로타리언 분이 그냥 자체적으로 서류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학교 그 측과 협력단체들과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로타리 글로벌 프로젝트에서는 물품을 기부해주는 거기까지만 대화가 끝나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더 이제 동등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아직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제 같이 만들어가자는 차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물품이나 뭐 이렇게 하는 그냥 그거를 그냥 물품을 기부하고 돌아서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들이 잘 영위되고 있는지, 그게 1년 차뿐만 아니라 보조금 뭐 2년 차, 3년 차 개발하셔서 더 하실 수 있겠죠. 지금 몇 개 신청서가 들어온 것들이 이제 잘하고 계세요.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뭐 1년 차에 한국 요리 전통 그 요리 강습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글로벌 보조금을 신청하시면서 이 자격증을 첫 번째 글로벌 보조금 때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 뭐 그거를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바리스타 같은 경우 뭐 그 다민족 분들을 위한 뭐 피부 미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잡으로 그 구직으로 연결되기가 힘들다. 오히려 요즘에는 의료 그 요양원이나 아니면 간호조무사나 뭐 그 이제 아프신 분들 돌봐주는 그런 자격증을 따서 좀 그런 쪽에 또 이렇게 수요도 있고 노인층도 많아지시고 하니까 정부에서 가족이 아픈 사람을 돌보고 있으면 지원도 나오고 하니까 뭐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많이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하나 중에는 한국어를 배우셔서 이제 2, 3년 정도 배우셔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석사를, 다민족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석사를 가시는 분이 계시고, 그 이후에는 정말 한국의 사회복지사의 자격증까지 도전하시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중장기적으로 보셔서 쭉 계속 개발될 수 있고, 협력단체와 로타리가 계속 내 회기가 아니어도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개발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씨앗을 이제 심어주시는 거고, 그게 계속 발전되도록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매니저님께 직업 직업을 연수를 시켜드리고 수혜자분들이 수익을 창출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푸드트럭이던 무슨 카페를 하시거나 해서 수익을 내셔서 그 수익의 수익금으로 뭐 제과 제빵을 하시던 수익금으로 또 계속 프로그램을 수혜자분들에게 연수를 시켜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수익금을 쓰겠습니다. 당연히 수익금을 뭐 개인이 이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은행 정보에 저희 로타리 지원 보고서를 내실 때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서 뭐 카페 하는데 뭐 기계 1,000만 원어치 사시고 인테리어 디자인 1,000만 원 하셨고 강사비 500만 원 나갔고 재료비나 뭐 이렇게 해서 다 쓰고 지금 0원입니다. 그 은행 통장 서류만 보내주시면 보고서를 승인을 하는데, 거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은행 서류로 아니면 취업하신 분들의 그런 그 월급 명세서라도 정말 이 프로젝트가 진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100% 도달 못했으면 50% 도달했는지, 아니면 정말 10%밖에 도달 못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퀄리티 체크를 양적인 그 뿐만 아니라 질적인 거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게 같이 프로그램이 가야 더 성공적으로 좋을 것 같다. 저희가 저랑 매니저님이랑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 그다음에 이렇게 재정 감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재정 감사나 아니면 클럽이나 지구가 이렇게 중지를 받을 위기에 있는 좀 여기 비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만 또 만나서 하는 미팅도 한 달에 한 번씩 있고요. 계속 아시아 쪽을 계속 이제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스튜어드십이라든가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저희가 성공적인, 그리고 진짜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커버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이제 커버가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7가지라고 했으니까 꼭지꼭지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프로그램 디자인이나 신청서 준비하실 때, 최근에 거절, 신청이 이제 취소된 것들이 이제 한국이 국제 스폰서였죠. 호스트는 아니었고, 국제 스폰서였는데,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된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질병 예방 및 치료 쪽이었었어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거는 의료기구들을 10개의 병원에 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승인이 거절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구체적인 제가 이제 리뷰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또 매주 목요일마다 거절돼야 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미팅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나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로는 구체적인 어떤 지역 사회 필요 평가서를 통해서 10개의 병원이 선정되거나 이거 각 병원이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 어떤 그런 것도 없고 의료진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도 자료도 없고 병원 선택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구보조금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승인이 거절됐을 때 편지를 드릴 때 공문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저희 글로벌 보조금으로 안 맞다는 거지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보조금 자체 클럽에서 현금을 거두셔서 하시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닌데 글로벌 보조금과 지구보조금의 가장 큰 성격의 차이는 지구보조금은 그냥 물품을 기부하고 10개 학교, 20개 학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그냥 프로그램이 없지만 긴급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정말 제공해 주시는 것 자체도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글로벌 보조금은 어떤 프로그램이 기존에 없었던 서비스가 생기는 겁니다. 협력단체와.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없었는데 무료 안과 백내장 프로그램이 생긴 거잖아요. 없었는데 저소득층 무료 심장병 어린이들을 10명이든 30명이든 도와주는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로타리 이 프로젝트 때문에 무료 유방암 검사가 다문화 분들 중에서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의료 기계가 10개 병원에 배포가 되고 나서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번들 프로젝트 그러니까 수혜분들이나 아니면 하시고자 하는 그 지역 단체들을 지역사회 필요평가서나 아니면 어떤 연수자들에 대한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묶으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수혜자를 설명하실 때 그게 좀 이렇게 내로우 다운이 돼서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150명 직업 훈련을 해주신다. 1,500명이 수자원을 한다. 이렇게 해서 좀 그리고 지역사회 필요평가서를 하실 때 왜 이 20분에게 의료보, 간호보조 다민족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하냐면 이분들은 한국말도 잘하시고 평균 거주 기간이 다 10년이 넘으셨고 이런 식으로 수혜자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분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안 좋은 거는 지금 제가 이제 다 안 좋은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안 좋은 케이스는 식청서 작성하실 때 전북, 경남 있죠. 전체 몇십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혜자가 될 겁니다. 25만 명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수혜자들을 에 대한 어떻게 뽑을지 누구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 이해되셨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연수를 저희랑 같이 트레이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 글로벌 보조금 내실 때 내셔야 되는 각 초점 분야마다 필요한 중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세요. 그리고 뭐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상상해 보는 거는 그냥 한국 분들은 신청서 내시고 MOU 내시고 지역에 또 협약서 그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지만 사실 이미 승인도 안 됐는데 시장님 군수분 다 사진 거기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이게 잘 되도록 해봅시다. 이게 됐습니다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거랑 그 다음에 견적서
지역사회 필요평가서, 뭐 연수계획서 조금, 정말 몇 줄, 요것만 내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뭐 저기 하는데 각 초점 분야마다 필요한, 제가 한국 출장 작년에 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3600 갔을 때는 막 3시간씩 트레이닝하고 그랬지만 각 초점 분야마다 그거 MOU나 견적서나 이거 말고도 이 신청서를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잘 준비하시면, 제가 오늘도 했지만 코로나 신청서 이틀 전에 들어오고 오늘 승인했어요. 예. 그냥 하루 신청 다 잘 됐으면. 근데 그거에 대한 게 없으니까 거의 사전심사도 안 받으시고 그냥 내시면 거의 초기화 시켜드리고 싶지만 초기화하면 서명한 거 다 날라가시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또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거의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많아요. 수치도 다 틀리고 그 지역 필요 평가서나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생각하셔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냥 뭐 한 줄 정도, 그냥 뭐 지역 정부에서 잘 관리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만은요, 제가 앞에도 지난달에 2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그 프로그램 질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것도 많이 체크를 하는 입장에서, 체크리스트 2번까지도 했는데 만족스러운 답변이 뭐 없으면 바로 거절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정도는 서류들을 잘 갖추셔서 하셔야 이게 리뷰가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죠. 이미 벌써 처음에 이게 저기 하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6개월 동안에 어떤 진행도 없거나 아무 호스트 스폰서, 그러니까 서류 요구하는 거에서 제출이 없으시거나 액션이 없으시면 자동 캔슬 되는 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이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3번째 포인트였는데요. 그 얘기는 각 서류들이 연결이 잘 돼야 되고, 너무 형식적으로 제출하시면 안 되고, 내용들이 정말 이렇게 딱 팩트 체크할 수 있게끔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각 초점 분야마다 필요한 보충 서류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엑셀이든 뭐든 이렇게 정말 데이터가 좀 필요해요. 이거를 어떻게 5년 안에 바리스타 카페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연간 사업계획서 주세요. 사업계획서를 재정적인 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메일로 뭐 1년에 2천만 원 정도 수입이 있을 거고요. 재료비랑 이거 빼고 나면은 한 1,200만 원 남아서 이거는 그 수익금은 그쪽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건 부족해요. 네 번째 포인트는 실수하시는 것 중에 연수계획이나 저희가 물어보는 것 중에 이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게 협력단체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프로젝트인가요? 아니면 이 연수를 기존에 하고 있는 연수였나요? 선생님들 영어를 어떻게 잘 가르치는지 이미 3개월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고 계세요. 어떤 어디를 통해서. 그러면은 근데 저희 글로벌 보조금을 통해서 하시는데, 연수가 이게 새로운 연수인가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기존에 하고 계신 건가요? 근데 이제 잘못된 답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말씀드린 대로 없었던 프로그램이 글로벌 보조금을 통해서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 학교를 제대로 못 마치고 대안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그 목공예를 가르쳐서 직업을 가르쳐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글로벌 보조금을 통해서 생겼기 때문에 목공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 생기는. 근데 글로벌 보조금으로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수 계획서 내신 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연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 프로그램 원래 애프터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방과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하고 있는 거를 협력단체의 재정 지원밖에 안 된다. 협력단체가 하고 있는 재정이 부족한 걸 로타리가 채워주는 것 뿐이지 전혀 로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창출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되는 이유 때문에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4번째 포인트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시고 연수 계획이 이게 새로운 것인가요? 그러면 새롭게 저희가 글로벌 보조금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5번째.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 직업훈련 하실 때 최근에
최소 1-2년, 많게는 3-4년 된 것도 있지만 어떤 성과점들이 있는지 이제는 좀 그거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세차 차량, 푸드트럭을 이용한 프로젝트, 장애인 바리스타,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직업훈련 카테고리 안에서 한국에 많이 나갔습니다. 질병 예방 및 이런 쪽에도 뭐 많이 나갔고, 모바일 클리닉이라던가 뭐 건강 체크업을 위한 버스 같은 것도 나갔고 했지만, 얼마나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바리스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 현장에서 정말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데이터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단체들이 또 협력단체가 또 이렇게 능력 있고 크면 여러 프로젝트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여기 따로 저기 따로가 아니라 정말 제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협력단체에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아니시지만 그런 질문과 계획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기존에 승인됐던 것들이 예산과 이런 차원에서 같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게 연계돼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최소 협력단체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셔야죠. 왜? 본인이 일하시는 곳이니까. 어떻게 프로젝트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갈지. 그냥 올해 로타리에서 차량 받으니까 좋고, 내년에 또 제과제빵 시설 받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또 뭐 받으니까 좋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지를. 그렇기 때문에 협력단체와 긴밀하게 얘기를 하시고, 미팅을 하시고, 저희랑 같이 사전 심사를 받으시는 가운데 탄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계속 같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및 경제발 쪽에서 취업 및 수익 창출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해요. 요즘 들어오는 신청서는 취업을 어떻게 도와주겠다, 뭐 이런 거나 어떻게 이분들이 잡을 잡으시고 일자리를 구하시고 아니면 이 카페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시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계획은 구체화적으로 사실 플랜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시설 투자하고 하는 데만 너무 되셔서 사실 그런 게 없는 차원에선 저희가 승인을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해는 되는데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근데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꼭 취업이나 수익 창출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연습할 수 있고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연수실을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해요. 부정하고 거기에 반대하고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재단에서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저희는 좋은 프로젝트가 기준에 맞는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심사해서 승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그런 식의 어떤 뭐 약간 그냥 기구를 제공해 주고 이들이 그래도 연습이라도 하고 뭐라도 할 수 있나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짜 막 속을 많이 태우는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봐서 더 속이 타요. 제가 진짜 매니저님께 코로나 풀리면 가서 진짜 프로젝트 다 방문하면 다는 못하겠지만 방문하면서 정말 이게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지 취업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수익 창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진짜 통장 서류들 다 보면서 어떻게 그렇다면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이게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으면 바꿔야죠. 개선해야죠. 어떤 식으로 한국이 인바운드의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초청 분야 매니저님이 물어봐야 될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저희의 뭐 어떤 양식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포인트였고요. 7번째는 비슷한 맥락입니다. 너무 요즘에 신청서들이 저희는 각 초점 분야에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이면 정말 이분들이 직장을 구하셨다고 하는 30명 교육했는데 18명이 취업했어요. 너무 잘 다니고 이제는 월급도 받아서 너무 좋대요. 라는 게 제일 저희는 듣기 좋은 겁니다. 질병 예방 및 치료에서도 수술 받으시고 건강해지셨어요. 문해력 차원에서도 이제는 글을 읽고 학교를 너무 잘 다니고 하는 게 좋습니다. 실력이 이만큼 늘었어요. 영어를 못하던 아이가 영어 실력에 1등을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로 또 뭐 있죠. 수자원 같은 경우에서 수자원 시설 제공뿐만 아니라 위생 교육도 이렇게 나아지고 정말 코로나 때 위생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좋아졌어요. 정말 핵심적인 그 목적을
목표를 정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협력단체분들이 사회봉사단체에 있으시고 복지관, 뭐 장애인 복지관, 뭐 여러 뭐 많잖아요. 뭐 다민족 뭐 어디 지부 뭐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너무 얘기를 하시고 그분들 미팅만 들으셔서 그런지 재단이나 저희 쪽의 가이드라인과 이거를 갖고 함께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사회복지사분들이 일하시는 협력단체분 하시는 그냥 복지 개념 그분들이 이미 하고 계셨던 프로젝트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냥 뭐 장소 제공이라던가 만남의 장 제공이라던가 여기를 좀 그냥 어르신분들이 좀 말씀도 나누시고 오셔서 좀 쉬실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뭐 그냥 요리 같이 얘기해보고 건강한 식단 같은 거 얘기하고 해보고 그냥 그러니까 이미 한국 정부에서 받은 복지 예산으로 쓰시는 프로젝트를 계속 저희 로타리 보조금을 통해서 시설 투자를 해서 가시는 게 아니고 그게 없었지만 재원이 없어서 못했던데 너무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걸 로타리가 이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창출을 하는 거죠. 새롭게. 그러면서 수혜자분들한테 진짜 도움을 드리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타리만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계속 이끌어 나가시는 게 목적이지 기존에 거기가 하고 있는 무료급식이던 뭐 그런 것들 아니면 그 푸드뱅크 네, 그런 것들은 저희는 현재 승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맡은 분들은 보고서를 그동안에 뭐 성과, 사진 뭐 그런 거랑 정말 어려웠던 점, 실패했던 점, 나중엔 이걸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자료 정리를 잘 하셔서 여기 그 김원주 선생님 계시지만 정말 막 뭐 백서라고 그러나요? 뭐 100페이지 되는 완전히 해서 출판을 이렇게 프린트를 다 하실 정도로 잘 하신 것도 있지만 뭐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그 진짜 컨텐츠, 진짜 내용 저희는 뭐 통장 이제 다 끝냈어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와 어려웠던 점들과 애로사항들을 다 듣고자 하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에 주시면 되고 저한테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또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들은 여기까지 했고요. 질문 짧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대학원 박사과정 평화및 분쟁 예방 분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교의 박사과정은 커리큘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학생이 과제를 선정하고 이제 토론식의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지지 신청서를 쓸 때 신청 과목 등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네. 예, 그 학교 커리큘럼이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예, 학교의 커리큘럼이 또 막 요즘에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현실에 맞게 막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평화 및 분쟁 예방에 저희 초점 분야에 맞는 장학생들은 말 그대로 난민이라던가 분쟁 지역이라던가 뭐 국제 간의 개발이라던가 뭐 종교 간의 갈등이라던가 인종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어떻게 할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학교 커리큘럼상 과목이 있는 게 아니고 연구나 디베이트나 토론이나 이런 위주로 석사 코र्스가 그렇게만 간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적으시고 이게 평화 및 분쟁 예방 쪽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디베이트 하시고 토론하시고 하시는 프로젝트들이 실질적으로 평화 및 분쟁 예방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지 아니면 거리가 먼지 이제 그 부분을 사전에 받고 그다음 좀 보충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질문들을 어느 부분을 보강하면 좋을지를 서로 이제 조언을 받으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영국에 있는 학기 중 석사 진행 학생인데 글로벌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네. 그러니까 학기가 올해 이제 미국이 7, 8, 9에 시작을 하니까요. 그런 신청서들은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6월 30일 마감일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미 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장학금을 신청해서 예산을 2021년도 1월 봄학기부터 그해 12월 걸로 1년 해갖고 5만 불, 6만 불 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게 신청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해당 연도에 7, 8, 9에 이제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2차 연도, 그러니까 기존에 다니고 있으셨는데 로타리 보조금 장학금 못 받으셨지만 2차 이제 2년차 석사인데도 신청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청 시작이 7, 8, 9면 6월 30일이 있지만 이제 6월 30일 지났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시작이 언제가 되냐면 승인을 받으면 이 학비를 내는 장학금으로 학비를 내는 건 2021년도 봄학기부터 내실 수 있겠죠. 이미 내신 거를 소급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이해를 잘 하고 질문에 맞게 대답을 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승미 원장님, 세율제도에 의하면 3년 전 연차 기부의 50%가 DDF로 배당되고 그중 25%는 지구보조금, 25%는 국제봉사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월드펀드 재단 상응 부분에서 DDF는 100% 지속적으로 상응하지만 현금 부분 50%는 매칭이 없어졌죠. 그래서 한 위원께서 물론 재단이 코비드-19 지원 증가로 재단의 자금이 부족해졌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과거보다는 상응 보조금이 줄어들게 된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향후 계속해서 현금 상응 부분이 영구적 없어지는 것인지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예, 그쵸. 네. 예전에는 DDF도 100% 해드리고 현금 기부 10,000불 있으셨으면 재단에서 5,000불을 드렸는데 지금은 못 드리잖아요. 이 결정이 나온 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세계 기금이 총액을 보고 저희 컴퓨터 시스템상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보조금을 초기화 드래프트에 있으신 거, 제출되신 거, 그 다음에 서명 요청이라고 한글은 뜨나요? 서명이 필요하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데이터베이스에 초기화해서 이제 우리 이거 신청해야지 해두신 거나 아니면 신청하신 거나 그 숫자를 다 합해서 거기에 이제 세계기금이 얼마가 필요하겠다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코비드-19도 그쵸. 코비드-19도 있지만 근데 코비드-19이라는 하나만 가지고 이 결정이 나온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코비드-19이 없었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제가 여기에 제가 자료가 있어요. 올해가 저희가 300만 불이 세계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없어. 이미 200만 불씩 썼어. 기부금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저희 세계기금 쪽에 많은 양을 다시 이렇게 유입을 시켜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있는 한도에서 신청서를 선별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정말 세계기금이 제로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계속 매칭을 시켜드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내신 신청서에 모든 걸 100% 저희가 지금 제가 보니까 91% 정도 승인율이거든요. 그러면 내신 것 중에 89%만 디클라인이 되고 거절이 되고 90% 이상의 제출하신 신청서는 다 승인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불만사항, 네, 이런 거 사실은 들어야 되는 좋습니다. 최근 2달 가까이 로타리.org에 구동이 로그인이 단계부터 심각한 오류가 자주 발생하였는데 업데이트 작업을 제가 듣기로는요. 업데이트 맞아요. 근데 이건 진짜 죄송해요. 저희 그거를 핸들링하는 직원이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는데도 감당이 안 된다고 하고 이 웹사이트 자체에 기술적인 문제가 사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정말 불만의 목소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듣기로는 업그레이드 작업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이게 계속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으시고 어떤 구체적으로 로그인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많은 분들은 또 그 로그인이 안 되니까 비밀번호 찾기 이런 거 하시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영웅의 이름은 당신이 태어난 동네 이름은 내가 뭘 넣는지 모른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막혔다 안 된다.
예,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재단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다 기억을 못 하셔서 로그인을 못 하시니까 그 질문을 다 초기화시켜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한테 이제 답변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영웅, 어렸을 때 영웅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예 저희가 질문도 삭제하고 답도 삭제해서 새로 답을 임시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영웅이 누구였나요? 근데 답이 폴 해리스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폴 해리스. 하면 로그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이렇게 디폴트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주세요. 저한테 리스트를 주시고, 저희도 사실 지금 그거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주시면 저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잘 몰라요. 받은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그냥 안 된다고만 듣지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국 오피스에도 문의를 드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받으면 또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맞아요. 아무리 보조금 막 이렇게 해도 지금 로타리 나 노르웨이 접속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빨리빨리 하려고 진행했던 것들이 좀 딜레이가 되는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쪽도 저희가 이제 한 10월 정도에는 가이드라인 나오기로 됐는데 아마 그것도 연말 쪽으로 좀 미뤄진 것 같고요. 환경 쪽으로는 신청서나 이런 거는 저한테 사전심사를 보내주신 경우도 있는데 아직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막 유엔과 함께 막 환경의 날 만들기 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신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가 초점 분야 매니저님도 뽑아야 되고 가이드라인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 쪽을 어디까지를 승인하고 어디까지를 볼 것인가, 몽골에 나무 심는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건가, 그런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부 안에서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몽골에 나무 심어주는 거 좋아요. 그럼 전 세계 지금 나무 심어주면 저희가 월드 기금도 없는데 이게 충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환경 쪽은 하지만 어쨌든 지금 초점 분야 매니저님을 뽑고 그분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고 하시기 때문에요. 이제 7대 초점 분야 매니저님이 오시면 저희도 교육받고 하겠죠. 환경 해주시고, 대신에 환경하고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하고 겹치는 요소에서 재활용품을 만드는 기계를 사시고 그 기술, 그걸 만드는 기술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승인된 케이스는 있어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환경 쪽으로 지금 공기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쪽은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지만 필리핀에서 지금 여러 건이 이미 승인이 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활용 품을 만드는 기계나 아니면 재활용 샵들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아니면 중고 물품을 팔고 할 때 이걸 하는 그런 쪽으로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 수익 창출, 직장 창출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은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로 제출하셔서 그 안에 환경을 위한 재활용에 대한 직업훈련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약간 그런 식으로 연계돼서 질병 및 예방 쪽인데 이게 의료 화학 처리를 하는 거를 어떻게 좀 친환경 쪽으로 한다던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약간 중복되는 오버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 쪽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장학금 신청서도 저한테 사전 심사를 미리 주시던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좀 나올 때까지요. 롤 보조금 정말 한국에 또 많은 좋은 프로젝트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성공 케이스로 할 만한 것들을 뽑아서 또 나중에 설명드리고 할게요. 제가 이제 출장을 가면 항상 성공 케이스나 이렇게 나누고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성공 케이스를 뽑는 거는 이제 저는 서류만 보지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진짜 좋았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는 프로젝트들에서 강점인 것이 한국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사업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강점은 어떻게 더 보강할 것인지, 그리고 약점은 어떻게 더 보충할 것인지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많은 참여와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참여해 주시고 글로벌 부족은 관심 많이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다음 달에 10월 마지막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